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아웃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현지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미국 시장 현지 소식은 바로 고용 보고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에서 7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었고요.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아간 가운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부분만큼은 약간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 박사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 지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렸던 작년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이제 85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추가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95만 개 이상이 추가되었고 또 실업률도 이제 5.4%로 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또는 레저 이쪽의 산업 쪽에 한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이 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이제 고용 지표 개선에 큰 역할을 이제 했었고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농업 고용시장 일자리는 약 1억 5천만 개 정도 이상 되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1억 3천만 개로 일자리 수가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3월과 4월 중에 이 두 달 동안에만 거의 2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고용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행히 작년 2, 4분기부터 꾸준히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1,6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고용시장에 공급이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한 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고용 지표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들 중에 업종별 어떤 재분배 문제, 또 직군별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에도 지표상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업종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전의 상황으로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고용 시장의 신규 이 채용 공고, 잡 포스팅은 사실 1,0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교육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 시장에서 이 정교사와 또 기간제 교사들이 그들이 이제 업종이 급여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ROI가 매우 낮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미국 교육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보고한 거에서 따르면은 실제 교사 전체 중에 20% 이상의 교사들이 세컨 잡, 다시 말해서 부업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쉽지 않은 근무 환경과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들, 또 어떤 불확실한 미래, 또 불안 심리 등이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교사들이 앞으로 8월, 9월 또는 2, 4분기, 3, 4분기를 지나면서 이직과 퇴사 또는 직종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의 연장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미취학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 산업 분야의 고용 지표와 또 관련 시장에 대한 추이를 이번 달 8월과 9월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재학하던 당시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 투잡을 뛰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미국의 교육 산업 내에서 이 고용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미국 내에서 이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인난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례로 맥도날드, 치폴레가 최근에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온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인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기준 평균 시급은 30불 5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8월에 비해 평균 시급이 약 10%가량 상승한 것인데요. 올 한 해 동안 계속되었던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고용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기존의 9월 또는 10월에 예상했던 백투 오피스 계획을 수정해서 2020년까지 내년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하겠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택근무의 연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그 비숙련 인력 공급에도 큰 차질을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여름 고용시장의 그 어떤 안정과 인력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티네이지 하이어링, 미성년자 채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일터로 나왔던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레저, 여행, 식당 쪽에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됐긴 했지만 이제 8월 말부터 새로 계약이 되면 9월 한 달 또는 10월까지도 이 레저, 식당 쪽의 고용시장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에 어떤 실질적인 임금 부담까지 얹혀진다면 좀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보다 빠르게 정책 수정을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을 가동하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당분간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임금은 올려주는데 제품값을 한없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진율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타격 역시도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스크들을 다시 많이 착용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며칠 전에 거의 9개월 만에 한 10만 명을 넘었죠. 전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맞이하는 이번 매우 특별한 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완료가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고는 의외로 생각을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요. 결국은 이제 백신을 접종을 빨리 하고 당분간 마스크 쓰고 조심하라는 것이 정부와 또 CDC가 강조하는 어떤 핵심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동시에 이제 600개 넘는 대학교들이 이미 새 학기부터는 교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당분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지속될 것 같은데요. 8월 말 또는 노동절이 끼어 있는 이제 9월 초까지는 백신 보급을 위해서 정부와 또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잡으려고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9월 달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총력 대응에 따라서 접종률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8월 한 달간 특히나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